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대수 3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따로 일단은 노트를 안 띄우고 일단 좀 얘기를 같이 편하게 해보고 싶어서 좀 그렇게 시간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 저희 스터디가 지금 고정 멤버가 그렇게 뭐라 할까요? 많은 편은 아니고 그래도 여기 주로 참석해 주시는 두 선생님께서 일단 자리를 같이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전 그래서 어, 한 시간 내지 정도로 좀 손익 선생님이랑 이해찬 선생님께서 좀 편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요. 오늘이 마지막 스터디이고 이제 선형대 수학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제가 2020년도부터 기대수를 혼자서 따로 이제 그 군대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주말마다 공부를 했던 걸로 그렇게 봐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선형대 수학까지 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선형대 수학까지 봤는데 어 지금이랑 기억이 전혀 다르고 지금 공부해보니까 그때 어떻게 공부했었는지도 아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냥 어떻게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제대로 뭔가 조금 애써 보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어떤 게 느껴지냐면요. 이게 한 겉핥았구나. 그러니까 수박 겉핥듯이 선형대 수학 한번 겉핥기 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된 시점에서. 근데 겉핥기식으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이제 어떤 저희가 사실 선형대 수학 하면서 제가 느끼기에 조금 이 기대수에서 했던 선형대 수학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들은 일단 어떤 추상대 수학적으로나 아니면은 어떤 선형 함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렬 또는 선형적인 특징들을 추상적으로 추상적인 관점이나 방식으로 다져나가려고 했다는 점. 한 4개월 정도 되네. 그래서 익숙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어떤 그러니까 행렬을 선형함수의 행렬 표현 관점으로, 그러니까 행렬을 선형함수의 관점으로 먼저 추상화를 시킨 다음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저한테는 일단 되게 힘들었고요. 그리고 그게 되게 힘들었고 선형함수로 해서 행렬 표현으로 다 돌려서 하는 게 꽤 힘들었고 그 다음에 복소수가 이게 그 필드를 복소수로 실수로 고르는 것과 별개로 뭐 필드를 실수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젠 밸류들이 고유 아이젠 밸류랑 아이젠 벡터가 이제 컴플렉스로 나올 수가 있다는 그런 헷갈리는 점들도 되게 어려웠던 것 같고 그리고 필드랑 컴플렉스를 다 따로따로 뭔가 분리를 해야 된다는 느낌들도 힘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는 이제 디컴포지션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스펙트럴 시어럼을 메인으로 해가지고 뭐 SVD, 그러니까 싱귤러 밸류로도 분해가 되고 사실은 근데 제가 몇 번은 언급했었지만 뭐 LU 분해도 있고 QR 분해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분해도 있고 그리고 슈어도 분해였던 것 같아요. 그 삼각행렬로 해가지고 그거를 유니터리 행렬과 삼각행렬들의 어떤 곱으로 쪼개는 그것도 슈어츠 렘마였나요? 그것도 이제 분해의 한 종류였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제 대각화도 사실은 하나의 분해죠. 분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영상에서는 안 배우지만은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는 어떤 뭐 표준형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조르단 표준형 이런 게 있어서 그것도 사실은 이제 대각화가 완전히는 불가능하지만 이제 블록 매트릭스로서 어떤 대각행렬처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어떤 최대한 대각화 행렬처럼 분해할 수 있는 것처럼 블록 매트릭스를 표현하는 그런 분해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내적을 해서 올소노멀 베이시스를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벡터 원소를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낼 때 이제 올소노멀 베이시스들의 표현으로 분해를 해서 나타내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가장 나이스하고 다루기 쉬운 걸로 최대한 선형적인 대상들을 분해를 해가지고
어떤 덧셈이나 곱셈, 행렬의 덧셈이나 곱셈의 관점에서 다 쪼개서 사용하겠다는 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가장 어떤 큰 취지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좀 느낀 게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느꼈던 거는, 어,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빈틈이 많이 생긴다는 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어, 좀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추상대 수학을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그 행렬식을 대칭군으로 어떤 정의를 하는 엄밀한 정의들에 있어서 그걸로 몇 가지를 증명을 그 대칭군으로서 증명을 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아 이런 건가 하면서 넘어갔지만 일단 머릿속에서 지금 다 사라진 상태로서 사실은 초기화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아마 이해를 못한 것 같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때 이제 처음 접하면서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는 뭐든 한번 조금 뭔가 익숙해지면 뭐 이런 건가 하면서 아는 척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런 초심자로서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느껴지는 또 어떤 빈틈이나 문제가 뭐였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수학에서 이제 어떤 벡터 스페이스나 어떤 함수들을 뭐 F 모듈 이런 거 해가지고 저희가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도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게 어떤 쌍대 공간이라는 것도 어떤 리니얼 펑셔널로 해가지고 아무튼 뭔가를 되게 많이 접하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느꼈던 거는 뭔가가 점점 더 알아야 되고 그리고 메꿔가야 될 게 점점 더 많아지면서 알면서 해소가 되는 것보다 모르면서 해소가 되지 않는 점들이 더 많이 생겨서 결론적으로 아 점점 더 모르겠다로 흘러가는 방향성들. 그러니까 아는 게 두 개면은 모르는 게 거기에 20개가 생겨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모르는 게 18개가 되어버리는 어떤 상대적인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 이 스터디를 아마 지금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만 보시지 않고 아마 다른 분들이 보신다면은, 어, 저는 그래도 나름 이거를 리딩을 하고, 여태까지 이제 한 1년 동안 한 5번, 6번 정도 빼고 모든 발표를 다 진지하게 해보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얻었던 거는 아 선형대 수학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공부가 되었다라든지 아니면은 아 선형대 수학 이제 좀 할 줄 알겠다가 아니라 아 이거 모르는 게 너무 많고 하면 할수록 너무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느꼈던 선형대 수학을 마치면서 느꼈던 것 중에 어떤 두 가지 생각이 있다면은 하나는 뭐냐면요. 다시 다시 해야 될 텐데. 다시 해야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다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앞으로 계속해서 선형대 수학에 대한 어떤 깊이와 넓이를 계속 지속적으로 넓혀가는 방식으로 선형대 수학을 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느껴진 거는 근데 이제 선형대 수학 자체만으로 갖고 하는 얘기들은 이제 조금 그 큰 그림은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분해적인 관점으로 선형적인 대상들이 되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을 때 그거를 잘 분해해서 다시 저희가 선형적인 정보들을 최대한 잘 직관적이고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으로 분해를 하는 것들을 어떤 큰 그림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채널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매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모든 수학은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관점 중에서 선형대 수학 자체로서 선형대 수학을 뭔가 생각해 보자면 뭔가 아 이런 거 하나 보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다른 수학이랑 연결했을 때 특히 미적분학을 제외하고서는 연결되는 지점이 하나도 없다. 선형대 수학을 미적분학에 물론 대수학도 이제 연결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선형대 수학을 선형대 수학 자체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큰 고민을 해야 될 방향성이긴 하지만 두 번째로 내가 선형대 수학을 어떤 미적분이랑 아니면은 선형 대수학이니까 대수학을 제외한 과목 모든 다른 분야들을 공부할 때 있어서 과연 이거를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서 선형대 수학을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결론을 좀 요약해 보면은 어
만약에 선형대 수학에서 하나를 알면은 아홉 개가 모르는 거 아홉 개가 생기는 기분 때문에 일단 지금 선형대 수학 스터디가 일단 그 피상적으로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뭔가 마무리가 되었지만 일단 저한테는 또 하나의 시작인 느낌이고요. 아, 이제 뭔가 선형대 수학의 큰 스토리를 뭔가 엿봤으니까 이제 한번 조금 훑어 본 것 같으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좀 디테일하고 좀 제대로 좀 다시 한 번 더 나가봐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위성수학 스터디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직관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저희가 방향성을 어떤 그 조언을 듣고서 이제 해서 아마도 이제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는 첫 번째로 항상 발표를 조금 공유를 하고 이제 의견을 자유롭게 디스커션하는 방식을 갔었다면은 이제는 제가 좀 길게 발표를 하지 않고 각 참여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 각각의 직관을 그냥 편하게 대화를 해보고 조금 더 자유롭게 상상을 해보고 이것저것 어떤 직관들을 연결해보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디스커션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상상하고 있는 조금 이상적인 스터디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그냥 그거를 위상수학의 예를 들어서 잘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위상수학에도 베이시스가 있으니까 베이시스 파트를 이제 앞으로 1월 8일에 그것부터 이제 영상을 다루기 시작하는데 베이시스를 그냥 베이시스로 다루지 않고 베이시스로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어떤 짧은 어떤 직접적인 어떤 결과물들. 아, 이걸로 해보니까 이런 것도 되더라. 저런 것도 되더라. 약간 이런 것도 조금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좀 그런 식으로 좀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베이시스의 직관은 이런 거다라는 거 이후로 말고 베이시스의 직관은 이러이런 거고 실제로 이러이런 거를 할 수가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조금 더 저는 조금 더, 뭐랄까,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텐션을 끌어올려서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긴 하겠지만, 우선은 조금, 그래도 이해찬 선생님과 손영실 선생님의 의견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주제도 없고, 뚜렷한 질문도 없지만, 여태까지 해오시면서 좀 드셨던 생각들 아니면은 조금 해주시고 싶은 말씀들, 아니면은 어떻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선행대 수학 하면서 좀 느꼈던 것들, 이런 거 좀 자유롭게 좀 허심탄회하게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이제 이 선형대수 스터디 진행되는 기간 동안 사실 개인적으로 좀 많이, 직장에서 많이 바빠가지고 사실 그렇게 많이 열심히 참여를 못했던 것 같아요. 빠진 날도 좀 있고, 지각한 날도 좀 있고. 예, 그래서 일단은, 조금, 뭐랄까,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께 조금 죄송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단 제가 이제 뭐냐,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이 기대수 스터디를 참여하는 저한테의 어떤 동기 중에 하나는 사실 저기 좀 뒷부분에 우리 좀 더 나가서 그 측도론하고 이쪽 부분 있잖아요. 측도론을 위시한 좀 뒷이야기들까지 사실 좀 잘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서, 그리고, 이게 어차피 길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같이,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어쨌든 저는 그 책도로나 위상수학 이쪽 부분에서는 좀 더 열심히 좀 해보려고 생각 중이고, 발표도 조금 더, 어, 많이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제 그동안 정서 선생님이 혼자 완전 하드캐리를 많이 하셨는데, 예. 저도 약간의, 어, 뭐랄까, 좀 더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멤버가 돼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뭐랄까, 막, 틀린 얘기도 많이 하고, 막, 어쨌든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예. 예.
늘 있는 일이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어, 연말 지나고 내년 초에 다시 이제 재개가 될 텐데 조금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위상 수학부터 같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혹시 손희시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스터디를 계속 리딩해 주신 한정석 선생님한테 감사 인사를 좀 전하고 싶고요. 또 이해찬 선생님한테도 이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위상 뭐 축도론이나 뭐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보다는 훨씬 이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경험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스터디할 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가 이제 발표도 못하고 발표도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발표하시는 거 듣기만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항상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발표를 준비하고 이런 것까지는 좀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어떤 생각도 조금 했었냐면 너무 이렇게 무임승차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 얘를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못하면 참석하지 않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도 사실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네 제가 참석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조금 도움을 일조한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들기도 해서 예, 그런 측면으로 가능하면 안 빠지고 참석하려고 좀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해찬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위상사 쪽 정도 들어가고 이러면 조금 더 예, 적극적으로 더 많이 참석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더 참석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제 한정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하고의 앞으로의 스터디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누고 의견을 모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지금 이 스터디를 계속 진행하면서 좀 배웠던 거는 네, 얘들을 다 이해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혼자서 책을 보거나 이럴 때 접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볼 때 어떻게든 읽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예, 이런 자신감은 조금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아주 큰 수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스터디가 아니더라도 저도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에서 이제 새로운 업무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 직장 생활 때 필요한 그 업무적인 지식들을 쌓거나 이럴 때 사실은 어떤 분야들은 기초가 없어서 접근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걔를 기초부터 할 필요 없이 필요한 부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봐도 되겠구나. 예, 그래도 고민하고 계속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답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시도를 할 수 있지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자신감 정도를 이 스터디를 통해서 좀 얻은 게 가장 큰 수확이지 않을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공부해 오셨던 모든 분들에게 예, 감사드리고 예, 있고요. 네. 어떻게 이거 지금 연말 마지막이다. 예, 예, 같이 해주셨던 분들이 연말 연시 잘 지내시고, 예, 내년에 또 의상 수업부터, 예, 좀 힘내서 같이 으쌰으쌰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아, 네, 저도 좀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네. 그냥 약간
저는 이 스터디를 참여하던 사람은 아니니까 뭐 스터디의 방향성이나 뭐 한정 선생님의 고생 이런 건 사실 잘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결에서 좀 약간 저는 드는 생각이 저도 딱 서명에서 다 배운 다음에 이제 막 실컷 막 뭐 디터미넌트가 뭐 얼터네이팅의 멀티리니어한 유일한 놈이고 뭐 그다음에 뭐 분해도 막 이런저런 분해를 해가지고 하는데 얘네는 사실 막 모듈 시오리에서 나온 것들이고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도대체 선형대수가 이 선형대수만에서 머물지 않으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고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톡방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확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만기아가 딱 서명대수랑 미적분학을 실제로 딱 체험해보기 좋은 그건 것 같아요. 제가 그 실제로 말씀하신 의문이 정확히 똑같이 있었어요. 듀얼 스페이스 이거 왜 다루는 거지? 더블 듀얼? 캐노니컬한데 뭐 어쩌라고 계속 이 생각 항상 있었는데 이제 약간 그 텐서랑 막 이런 것들을 다루고 그다음에 막 접평면이랑 막 그 얘 그 듀얼 간의 관계에서 막 매트릭이 끼어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듀얼이 진짜로 듀얼이 약간 뭐라 그러지? 필요한 놈이구나. 이게 그냥 말을 위한 말장난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또 추상대수 쪽 가면은 필드는 그냥 벡터 스페이스의 어떤 영차 오브젝트일 뿐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약간 이제 이 그 리니어 펑셔널이 좀 더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아마 위상수학도 아마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거지 많이 싶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선영에서보다 더 아마 그럴 거예요. 전 그래서 4년 내내 학부 4년 내내 그 이 교수님을 알기 전까지 정말 이 공부를 왜 하지만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위상은 아마 더 하실 것 같고 근데 안녕 선생님 아마 지금 시댁력이나 이런 거 보면은 잘하실 것 같으니까 좀 의문이 들더라도 한번 좀 열심히 하시다 보면 언젠가 좀 다른 어드밴스드 배울 때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좀 몸은 더 있을 거니까 좀 예, 화이팅 하시라고 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이재철 선생님과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도 이제 공감이 가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이게 만약에 지식을 잘 아는 성취도를 기준으로 이 스터디를 나아간다고 하면은 한 진즉에 끝났을 거예요. 만약에 이 스터디가 어떤 지식의 어떤 알물 성취도로서 나아가서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진단을 하면서 했다면은 저는 아마 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꾸준히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그 지식을 아는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잘 모르는데 뭔가를 계속 애써서 해나가고 나만의 어떤 결과물로 최대한 환원해 보려고 하는 그냥 그 노력이 점점 뭔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깡이 세지고 있다? 약간 이런 표현으로. 그러니까 더 잘 모르겠는데 더 포기하지 않고 답답한 상황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면서 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냥 그런 측면에서 해서 저도 이제 손희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잘 모르는데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대담함? 아니면 그런 어떤 막상 해보니까 그냥 잘 몰라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용기들? 뭔가 무조건 잘 알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서 알아가는 게 훨씬 더 유의미한 것들. 그랬던 것 같고요. 아마 그 위상수학도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스터디를 리딩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미리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재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그냥 뭐 수학적인 그 논리 전개 말고 이거 하나도 와닿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수님을 한 두세 달간 진짜 심각하게 괴롭혀 드리니까 마지못해 하시는 말씀이 일단은 쭉 가라.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저만의 고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 위상수학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처음 했을 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게 가장 큰 과목이고, 그리고 이거는 거의 맨 마지막 끝에 가봐야지 그제서야 시작인 느낌일 수 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달려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너무 멈칫하면서 중도에 멈추게 되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큰 각오를 하고 있어요. 선형대사가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들어봐서 이제 뭐 행렬로 뭐 샬라샬라 하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랬는데 위상수학은 이거 아, 네. 근데 뭐 이제 또 그런 재미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추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스터디를 보통 하면은 한 두 개는 알아가고 한 여덟 개는 모르는 게 생긴다라는 부분에서 그 두 개를 알아가는 거는 보통 이해찬 선생님께서 많이 클리닉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방식이 되게 괴랄하게 이해를 해요. 뭔가 뭐 이거 대충 돌려 어렵게 애써 이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이제 간단 명료한 방식으로 딱 뭔가 제 생각을 뭔가 이렇게 이해했으면은 확실히 이게 이게 괜찮네라는 방식으로 한두 개를 얻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보통 이해찬 선생님의 역할이 컸고요. 그리고 만약에 모르는 게 여덟 아홉 개가 생기면은 대체적으로 손윤시 선생님한테 생겼어요. 잘 하고 있는데 질문을 딱 거시는데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생각할 거리가 몇 개씩 생겨나는데 그중 한 7, 80%는 손윤시 선생님께서 해주셨고 나머지는 이제 강성원 선생님께서 또 역할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그 발표는 일단 제가 하더라도 그거는 일단 솔직하게 생각하기로는 그거는 리딩하는 저의 그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의. 반드시 어떤 발표로서 어떤 장을 만들고 대화의 어떤 그 길을 열고 하는 거는 일단 제가 해야 될 어느 정도의 역할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굳이 그렇게 발표를 안 해주셨더라도 저는 하나를 알면 이해찬 선생님께서 많이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고 또 8개, 9개의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도 손희시 선생님께서 매주 정말 거의 제일 적극적으로 어떤 그 디스커션에 대해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 뭐, 아까 초반에 정석 선생님이 얘기하시길, 이제 막, 뭐, 공부했던 것들이 또 다 까먹어가지고,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이제, 생각이 든다고 하셨는데, 그 까먹는 게 보통 정상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몇 달 뒤면 다 까먹고. 근데 어차피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고민해보고 질문해보고 막 질문에 대한 답을 사실 잘 못하겠으니까 스트레스도 좀 받아보고 막 하는 그런 경험이 뭐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뭔가 내공처럼 뭔가 쌓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뭐 나중에 미분기하나 막 다른 어떤 좀 더 고급 과목들을 들을 때 서영대수 내용이 필요하면 그때 뭐 책 찾아서 보면은 또 금방 또 알 수 있으니까 예, 어, 괜찮은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이거는 이제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 어, 우리 내년부터 다시 위상수학 스터디를 막 할 텐데 그때 이제 위상수학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스터디를 하는 것이라면 내용에 대한 요약 같은 거를 이제 조금 어,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우리가 뭐냐 지금 이제 서영대수 스터디에서 특히 이제 사실 우리가 서로 질문하고 논의하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 내용 요약은 거의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위상수학 뭐 기대수 영상들이 다 그렇지만 한 길면 30분이고 짧으면 20분 정도인데 그거를 한 그 주의 스터디의 중심 내용을 한 10분 안쪽으로 딱 이제 요약을 하는 거를 이제 좀 번갈아 가면서 하면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용대수 그러니까 어쨌든 근 몇 달 동안 좀 뭐랄까 막 직장도 바쁘고 막 하다 보니까 약간 우선순위에서 딱 이제 기대수 스터디에 밀리면서 영상도 안 보고 들어온 적도 막 있고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반성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는 건데 예, 만약에 그런 어떤 의무가 부과되면 강제로 내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좀 들어가지고 그런 방식은 어떨런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새로운 분들이 유입되시면은 지금 이제 약간 솔직한 이야기로 넘어가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터디 분위기가 되게 잘 적응됐었거든요. 이제 매주 들어오시는 분들과 매주 나누는 소통 방법으로 매주 이제 몇 달, 거의 뭐 몇 달, 최소 한 선생님마다 몇 달씩은 참여해 주시니까 서로가 이제 표현하는 게 뭔지도 대충 뭔가 오고 그 분위기나 뉘앙스가. 그래서 저도 저답게 표현해도 다른 선생님들께서 알아들어 주시고 이게 너무 좋았거든요. 뭔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죠? 네네. 그래서 친구밖에 안 만났지만 되게 편한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희만의 방식대로 가장 적나라하고 솔직하게 표현들을 나누고 의견들을 나누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못 알아들으면 한 5번 질문하잖아요. 이해찬 선생님이나 손희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 한 5번 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았고 너무 그랬는데 이제 만약에 또 새로운 분들이 또 고정적으로 만약에 하시는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또 맞춰 나갈 수는 있지만 만약에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그럼에도 저희 스터디에서 주로 지금까지 참석해 주셨던 이제 손일철 선생님이나 이해찬 선생님도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이제 약간 각 선생님들마다 해주실 부분들이 어떤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찬 선생님께서 그걸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의무감도 부여해 드릴 겸 네, 말씀을 꺼내 주신 대로 그래서 이제 뭐 부담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적당히 가장 적절하게 뭔가 공부를 해주시고 뭐 이끌어 주실 어떤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같이 해주시면 저야 훨씬 더 부담도 덜하고 그리고 스터디도 훨씬 더 그 좋은 흐름으로 우직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위상수학과 특도론 그리고 다변수 해석학까지가 이제 하나의 어떤 큰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1번 집합론 그리고 해석학, 위상수학 조금, 선형대 수학, 추상대 수학 조금, 대수학 해가지고 되게 짬뽕으로 40번까지는 왔지만 이제 앞으로 저희가 40번까지밖에 못했잖아요. 40개밖에 못했는데 근데 앞에 80개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통으로 흘러가잖아요. 얘네들은 완전 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직함이 한 3배에서 5배는 더 필요할 거고 난이도도 그럴 테고 낯섦도 그럴 테고 그리고 끈기도 더 필요할 테고 한 세네 배, 5배. 그래서 훨씬 어려운 여정이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저 혼자 계속 지금처럼 뭔가 어떤 발표를 준비하고 리딩하는 방식은 확실히 이거는 지속적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스터디가 로서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그걸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각 선생님들께서 해주실 수 있는 어떤 스터디를 위해서 어떤 같이 하기에 훨씬 더 시너지가 좋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전 선생님께서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그, 모르는 포인트들을 잘 이미 고민을 해보셨던 게 저는 뭔가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고민들이 뭔가 아리까리한 부분을 이미 잘 어떤 이 포인트를 이거는 약간 이런 쪽으로 고민해보면 이런 포인트에서 잘 뭔가 경험적으로 훨씬 상대적인 노하우가 훨씬 더 이제 두텁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런 어떤 큰 줄기를 이끌어 주시는 부분을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그렇기는 하고요. 혹시 코멘트 있으신가요? 고민을 먼저 해봤을 수도 있는데 여전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사실 이제 저는 뭐냐 그러니까 영상 요약 같은 거를 이제 할 수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한번 짧게 이제 사실은 요약을 하면 아마 되게 뭐랄까 현타처럼 조금 이거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거든요. 영상에 다 있는 건데 왜? 근데 이제 어 그걸 꼭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 그걸 그러니까 만약에 스터디 또 새로운 멤버들이 오고 할 때, 그런 요약 발표를 혹시 이제 또 같이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의무적으로라도 하게 되면 항상 그러잖아요. 자기의 언어로 자기가 발표를 해보면은
이제 그것만큼 공부가 잘 되는 게 없으니까 뭐 똑같이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거더라 하더라도 어쨌든 시간 많이 뺏지 않는 선에서 한 10분 안쪽으로 핵심 내용들 요약 정리해서 발표하는 거를 네, 한다면 네, 저도 일단은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좀 드는 생각들이 많기는 한데 그 이해찬 선생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뭐랄까요? 어, 생각해 볼 법한 질문들을 던져주시는 방향으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아, 이거 30분짜리 영상, 이제 뭔 소린지 알겠어. 직관 잘 만들어 왔어. 하지만 했는데 생각해 볼 포인트를 던져주시는 방향으로 하면은, 아, 근데, 아무튼 조금 그런 것도 조금 개인적으로 이제 이해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조금 더 깊게, 깊게 생각해서 뭔가 클릭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이끌어 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네. 일단은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막 직장에 또 막 바빠지고 어쨌든 이거 1년간 또 이제 최소 1, 2년 더 해야 될 건데 이제 하다 보면 또 직장이 바쁜 시기가 있고 또 막 좀 널널한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쁠 때는 또 요약하는데 막 되게 막 초치기 하듯이 막 1시간 전에 겨우 준비하고 막 이럴지도 모르는데 일단 네, 잘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드시 준비할 거긴 하니까요. 그래서 부담 갖지 않으시고 준비를 네, 해주시면. 그거는 네, 이미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 2, 3일 뭐 2, 3일 전이나 하루 전이나 그 당일에도 만약에 조금 바빠서 힘들겠다라고 말씀 주시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10분 정도를 만드는 거는 뭐 제가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네,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또 손효시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 앞으로 어떤 스터디를 활용하시면서 갖고 싶은 어떤 의무감 또는 어떤 역할로서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자유롭게 이제 의견을 주시면은 그렇게 뭔가 스터디를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반영을 해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뭐 지금이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말씀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해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도 이제는 약간 조금 특이하게 이 스터디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저번 스터디 때 나눴던 것처럼 위상수학이 왜 중요하냐, 해석학, 대수학, 위상수학 할 때 왜 위상수학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미분과 적분이 가능한 어떤 조건들을 가장 이제 어떤 그 일반적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상수학을 위상수학 자체만으로 깊게 파고드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발판이 되어서 무언가로 나아가게 되는 미적분학의 어떤 발판으로서 삼게 되는 그런 영역으로 일단 이해를 한다면은 저는 위상수학을 위상수학으로 공부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상수학을 공부는 하되 저는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기대수 스터디를 나아가긴 할 거지만 앞으로는 위상 수학에 관련돼 있는 제가 어떤 공부해보고 싶은 어떤 분야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리만기하, 뭐 미분기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토픽을 하나를 한 달 내지 두 달을 파보는 방식으로 해서 그거를 위상 수학으로 실제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갖고 와서 결과들이나 어떤 과정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저는 그렇게 이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마 내년이 되면 조금 더 그런 어떤 혼자 해볼 수 있는 경험들을 조금 많이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아직 그 수학과 학부생이긴 하지만 그렇다 할 어떤 실제 어떤 연구적인 경험이나 역량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졸업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졸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어떤 그 수학을 어떤 연구적인 측면으로서
직접적으로 한번 좀 도전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는 방식으로 기대수를 엮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위상수학 스터디로 나갈 수는 있지만 지금 나의 어떤 공부와 목표에서 위상수학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를 조금 더 어드밴스드하게 나눠주시는 분들도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단지 그냥 위상수학의 언어, 뭐가 무슨 위상이 뭐니, 무슨 위상이 뭐니, 이런 거를는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잖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고민해봐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훨씬 더 조금 더 어떤 스스로가 어떤 가고 있는 어떤 그 진취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누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해찬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그 요즘 바쁘셔서 아직 참석은 못 하시지만 이승진 선생님께서도 일단은 측도론에 대해서 조금 메인으로 좀 더 생각하고 있다. 스터디의 목표를 그 측도론 쪽으로 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측도론의 언어가 완전 위상수학의 일단 베이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위상수학에서 위상수학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측도론에서 직접 어떤 공부하시는 내용들을 위상수학의 언어로 갖고 와서 조금 그 어떤 고민의 과정들이나 결과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은 그 부분도 나름 그 이제 이해찬 선생님께서 직접 뭔가 특도론을 메인으로서 공부를 하시는데 조금은 더 뭔가 개인적인 도움도 되지 않을까 싶고 다른 분들한테도 훨씬 더 다양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위상수학 자체를 위상수학에 빠져들지 않고 계속 어떤 그 실제 어떤 발판 역할로서 저희가 자꾸 환기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께서 그냥 위상수학을 위상수학 자체로 공부하는 것보다 위상수학을 어떻게 어떤 이용하고 발판으로 삼아서 어드밴스드한 걸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를 저는 스터디의 어떤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는 싶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생기면 조금 더 이제 스터디를 참석하시는 분들도 아, 이게 그냥 대충 뭔가 한글 교실이 아니구나. 이게 여기가 이런 느낌이 들게. 아, 뭔가 진짜 제대로 하고 있구나. 사실 저는 진짜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스터디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제대로 하는 과정은 되게 재미없고 지루하고 끈기가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 뭔가 자극적인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람이 점점 빠지는 거를 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아, 가장 이 경사가 심한 오르막길에서 가장 빨리 높이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 이제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겠지만 만약에 저는 자꾸 누군가가 자꾸 나가고 줄어들면은 아, 이게 어려운데 내가 잘하고 있겠구나라고 정신 승리를 또 착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나가고 싶습니다. 혹시 또 말씀 나눠주시는 선생님 계시면 편하게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저 그 갑자기 화제를 전환해서 죄송한데 저 스터디 한 10분만 늦게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이 좀 9시 들거든요. 40분 말씀이실까요? 예, 제가 이제 사실 그러니까 9시 30분이 참 애매한 시간인 게 제가 저희 이제 뭐랄까 또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막 하다 보면 9시 30분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만 늦추면 어떨까? 근데 10분만 늦어져도 사실 좀 괜찮을 것 같고 20분 늦춰도 되는데 아무튼 다른 스님 너무 늦으면 또 다른 스님 또 어려우니까 네, 어, 건의드려 봅니다. 혹시 이제 시간대가 월화수목금토일이 거의 다 고정적으로 그 아홉 시 한 10시 조금 가까운 시간이 편하신 거죠? 거의 요일에 상관없이. 그쵸? 네, 저기 잠깐만요. 제가 그냥 뭐 약간 녹화를 하긴 좀 그래가지고 채팅으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네네. 그, 아무튼, 그래서 이제 채팅 남겨주시고요. 어쨌든 저희 스터디는 대체적으로 그, 가장 주로 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위주로 스터디 시간이랑 요일을 정할 거니까요.
지금 저희가 월요일로 옮긴 이유도 손시 선생님께서 어떤 요청을 해주셨었는데 저희가 전부 이제 거기에 존중을 해드리고자 월요일로 옮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고정적으로 이제 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대를 전적으로 맞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나 요일을 전적으로 그렇게 언제든지 조율을 할 생각이지만 자주 바꾸면 또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그거를 나름 잘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 이렇게 또 잡으면은 또 오래 가겠다라고 나름 느껴진다면은 그런 식으로 조율은 네 하겠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개인적으로 한번 들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해자 선생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뭐 10분이 아니라 10시에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저는 사실 10시가 더 좋습니다. 그 네 뭐 아마 아마 저희 스터디는 일단 일찍 자려고 하는 스터디는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쌓여있는 스터디를 보면은 2시간 안으로 끝내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진짜. 제가 어떻게든 뒤에 있는 그 디스커션을 최대한 빨리 땡겨서 끝내려 해도 2시간에서 2시간 반, 불 붙으면 3시간, 난리도 아니었던 적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일단 일찍 해서 일찍 끝내고 일찍 자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다 보니까 뭐 9시 반이나 10시나 뭐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물론 다른 분들의 어떤 의견도 당연히 들어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어 그래서 이제 조금 어떤 방향성을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뭐라 그럴까 새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실 텐데 거기에서 어떤 메인이 되는 흐름을 하고자 어떤 내용에 대한 기준은 어떤 요약의 성격으로 좀 가져가보자. 그러니까 그 메인이 될 것 같은 어떤 대화의 소재는 일단 어떤 영상의 어떤 10분 내지 어떤 그 정도의 어떤 간단 명료한 형식으로 일단 요약하는 방식으로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는 방식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조율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일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월요일이 괜찮은지도 여쭤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간대도 다른 분들 괜찮으시면은 10시에 해도 근데 이제 그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스터디들 중에 뭐 10시, 11시에 열리는 거 뭐 많잖아요, 사실은. 그 전에 열리는 게 이제 시간대가 아무래도 이 최내지 교수님이 계시다 보니까 그게 10시 이후로 땡기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아마 여기 분들이 다 익숙하시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 주시지 않을까. 대체적으로 시간이 그렇다는 거를. 그래서 한번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10시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늦은 어떤 저녁 어떤 일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고 달려오고 집에 와서 9시 반까지 준비하면은 사실은 조금 저녁 약속을 잡기, 저녁에 뭔가를 하기가 좀 촉박한 시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싸리 차라리 10시 정도를 밀어버리면은 저도 뭔가 저녁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은 편하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좀 얘기했던 것들은 어떤 음, 조금 더 조금 더 어떤 그 자체만으로 파고들지 않고 조금 더 다양하게 근본적인 어떤 목표를 각자 세팅을 해놓고서 그거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위상수학 스터디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측도론에 해야 되는데 측도론에서 가져가야 되는 위상수학적인 직관이 없으면 그러한 방식으로 활용해 보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다양한 또 위상수학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지점들을 개인적으로 나눌 거고요. 어,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좀 스터디가 실제로 어떤 각, 각 선생님들마다의 목표 또는 어떤 프로젝트들을 성취하면서 위상수학이 실제로 사용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각 메인으로 이제 참석해 주시는 고정 참석자 선생님분들에게 어떤 각 선생님들마다 이제 위상수학 스터디부터는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 스터디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싶고 약간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방식이 있으면은 그거는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을 해드려서 어떤 스터디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공부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조금 조율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연말이고 이제 스터디가 없지만은 뭐 되게 정신없이 지나가는 그런 시기잖아요. 연말은. 그래서 이제 그 시기 동안 슬랙에서 이제 여유롭게 조금 천천히 의견 나누고 조율하고 하면서 혹시나 만약에 슬랙으로 이야기가 자유롭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은 한 번쯤은 한 1시간 정도나 30분 정도는 이제 그 딱 그 필요한 얘기를 진짜 조율을 해서 끝낼 그런 어떤 시간도 한 30분 정도 마련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해보고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은 해주셔도 됩니다. 저 그냥 또 그냥 약간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아까 위상 공부가 위상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뭐 측도론 같은 예시를 드셨는데 제가 뭐 위상을 막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교수님도 하셨던 말씀이고 위상이 실제로 어 대부분 대수적인 구조로 쓰여져 있다. 그래서 막 보통 막 이제 위상을 더 올라가면은 막 대수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대충 들어는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마 구체적으로 위상을 어떻게 처음부터 뭔가 토픽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교수님한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어떤 앞으로 이 참여자층을 잘 꽉 붙잡아 줄 수 있는 그게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냥, 네. 한정호 선생님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스터디가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붙잡붙잡 되면서 좀 유지돼가지고 나중에 측도론도 가고 하면은 막 기분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저도 그냥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도 이제 이재철 선생님께서 그 자주 이 어떤 다른 채널 프로그램들 참석해 주시는 거 볼 때마다 되게 내적으로 반가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또 나중에 또 어떤 기회가 생기면은 또 얘기를 또 수학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고요. 그 아마 곧 있으면은 그 조건희 교수님께서 들어와 주실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 말씀은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쯤에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실제로 어떤 저희가 오늘 어떤 내린 이야기들, 그래서 위상수학을 조금 위상수학 자체만으로 갖고 가지 않고 실제로 약간 조금 더 어떤 해보는 방향으로 도전적으로 가보고 싶기는 한데 그런 데에서 조언을 좀 구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서 또 그 개인적으로 그 편하게 어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또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시간이 되면은 그 질문 하나는 저는 얻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그 질문 하나는 제가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언제 들어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조금 더 음, 네, 그리고 이제 저번 스터디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새벽 3시 반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끝나고 녹화가 다 끝나고 새벽 3시 반까지인가 해가지고 이제 끝났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야기들을 좀 나눴던 것들 중에서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뭔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대로 뭔가 마땅히 이뤄놓는 게 없는 느낌이다. 뭔가 실질적으로 뭔가 뭐랄까요? 어떤 객관적으로 뭔가 어떤 보일 만한 게 없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뭔가 조급한 거냐 아니면은 뭔가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 거냐 실질적으로 이런 질문도 했었는데요. 근데 둘 다 맞다고 해주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뭔가
조급한 것도 맞고 급한 것도 맞고 근데 실제로 가만히 손 놓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법이고 그래서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당장 뭔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뭔가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뭔가 가다 보면은 뭔가 언젠가 될 거면은 이제 될 거고 잘 안 될 거면은 어떻게 해도 잘 안 될 거니까 그냥 최대한 뭔가 그냥 좀 흘러가는 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식으로 찾아보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그것 혹시 그 기대수 2기 스터디 분들이 이거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대수 2기 스터디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슬랙에 참여는 안 하고 있고 이제 조금 거기도 이제 따끈따끈하게 시작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고 저도 계속 뭔가를 더 배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짚고 넘어갔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생각할 것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매번 그 원래 조금 더 고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아마 조금 근데 이제 대부분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만 바쁜 어떤 일정들이 있으셔서 개인적으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요즘은 조금 참여에 대해서 요즘은 조금 더 못 들어오고 계시지만 네. 연말 끝나고 이제 1월부터는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녹화가 아니었으면 막 뻘소리도 하고 했을 텐데 막 근황 토크도 하고 제가 막 헛소리 했을 텐데 녹화 때문에 뻘소리 못 하겠네요. 네, 실제로 저희 스터디도 항상 더 이상 할 말 없으시죠? 더 이상 할 말 없으시죠? 녹화 중지하겠습니다 하고 녹화 끝내자마자 바로 또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할 말 있었는데요 하면서 이제 다른 분들 계속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 못 나눴는데 이거 아까 질문 다시 할게요 이러면서 또 노트 꺼내가지고 또 막 끄집어 주시고 그 시간이 더 마음이 편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음. 저는 요새 개인적으로 이 수술 채널 중에서 저희 이 스터디 말고 제일 관심 있게 봐왔던 게 리만의 복수 해석 쪽입니다. 예, 제가 뭐 그걸 다 쫓아갈 만한 예, 베이스는 안 가지고 있지만 요새 어제 어제 올라온 게 한 11번째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열 번째까지는 열심히 쭉 봤는데 오늘 올라온 건 아직 못 봤는데 그게 좀 보고 싶어서 벡터 캘큘러스 쪽도 또 다시 조금 공부를 했고 예, 그쪽을 봐야지 걔를 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철 선생님께서 계속 거기 참여해 주시니까 얼굴이 되게 많이 뵌 분이라 반갑고요. 이해찬 선생님께서도 가끔 들어가시죠? 저는 사실 그 첫 시간에만 들어가 봤던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사실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제가 일정이 도저히 안 나와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제가 아주 예전부터 이제 저기 채널지 교수님이 종종 하셨던 말이 있거든요. 뭐 뭐 썰풀이 같은 영상에서 뭐 학부 수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복수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 그래서 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사실 기대수 시리즈는 복소가 안 나왔거든요. 복소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복소에서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썸네일만 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사실 솔직히 요즘 시간을 못 빼가지고 잘 못 봤습니다. 근데 무척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좀, 쫓아가고 싶은데 그 앞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벡터 캘큘러스 잘 모르고 다 까먹고 막 이래서 다시 한번 보고 막 이런 선행해야 될 작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해하려고 했더니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떻게든 계속 방송은 그 녹화된 거는 어떻게든 한 번씩 보고 쫓아갈 생각입니다. 가장 재밌어 하고 있어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자리를 참석해 주셔서 그 어,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끊었다 갈지 아니면 그냥 쭉 이어서 갈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끝나다 갈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스터디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